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요즘 국산 전기차 시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현대 기아가 쌍끌이 중인 가운데 조용히 그런데 묵직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르노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르노에서 새로운 중준형 전기 SUV 세닉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세닉의 전장은 4.4m, 딱 중준형 SUV에 해당하는 사이즈지만 휠베이스가 무려 2.78m, 이건 중형 SUV와 맞먹는 수준이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장점을 살려 실내 공간은 대형 SUV 못지않은 여유를 보여줍니다. 딱 앉는 순간 이게 준준형이라고? 하는 느낌. 오늘은 제가 행사장에서 짧게 시승했던 만큼 자세한 주행 리뷰는 아쉽게도 다음 기회에, 대신 짧은 시간 동안 인상 깊었던 세닉의 핵심 포인트만 쏙쏙 골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닉은 총 3가지 트림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테크노 5,159만원, 테크노 플러스 5,490만원, 아이코닉 5,950만원.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도 빠질 수 없죠. 환경부 국고 보조금 약 440에서 470만원 예상,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실구매가는 4천만원 초반부터 5천만원 초반대까지 예상됩니다. 경쟁차인 EV6, 아이오닉 5 등과 비교했을 때 살짝 가격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닉의 디자인입니다. 세닉은 르노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 노장주 중심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과감하게 녹여냈습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준준형이지만 당당하고 감각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눈에 띄는 건 주간 주행등과 헤드라이트의 분리형 구조입니다. 요즘 전기차 트렌드를 딱 잡은 구성으로 에어 브리더를 영상시키는 디자인은 단순히 멋부린 게 아니라 스포티함과 미래지향적인 감성까지 한 번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펼쳐지는데요. 차에 다가가는 순간 마치 어서와 하고 반겨주는 느낌. 디자인과 감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구간이죠. 그랑콜레오스에서 개선된 부분입니다. 라이트는 풀 LED가 기본이고 오토 하이빔도 탑재되어 있어 주행 중 시야 확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 그릴은 단순히 한 덩어리로 처리되지 않고 주간 주행등과 이어지는 상단부, 전용 그릴, 하단부로 나뉘어 전체적으로 입체적이고 견고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로장주 엠블럼 주변에는 로장주 모양을 닮은 패턴들이 은근하게 새겨져 있어 이거 디테일 좀 신경 썼네 싶은 포인트입니다. 범퍼 하단부는 무광 크롬으로 마감, 그리고 양 끝단에는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는 에어커튼이 존재합니다. 이건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실제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죠. 측면 실루엣은 차량의 길이 4.47m, 휠베이스가 2.78m나 되다 보니 길이 대비 비율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게다가 도어와 리어 팬더에 따라 흐르는 캐릭터 라인은 한마디로 근육줄의 몸매라고 할 수 있죠. 사이드 미러는 블랙 하이그로시, 윈도우 몰딩은 무광 크롬과 블랙을 섞어 날렵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도어 손잡이는 메리평으로 탑승객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스르륵 튀어나오는데요. 공기 저항을 줄이는데도 항목하고 감성적인 만족감도 큽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건 후면 팬더 하단에 있는 재활용 마크. 세닉은 차량 부품의 9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루프라인은 매끄럽게 떨어지면서 스포일러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정말 딱 유럽차 느낌이 납니다. 후면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후미등은 웰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며 다이나믹 시그널 램프도 탑재. 야간에 보면 감성 포텐이 꽤 올라갑니다. 또한 후미등은 3D 블랙 스모크 타입이라 꺼져 있을 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켜졌을 땐 깊이감 있는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후미등 하단에는 에어브리더 형태의 디테일을 추가해 시각적으로는 물론 공력에도 도움을 주고요. 가운데엔 로장주 엠블럼과 세닉 레터링이 딱 적절한 간격으로 자리 잡고 있어 군더더기 없는 균형미가 느껴집니다. 휠은 20인치 235, 45 사이즈의 오라클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휠이 꽤 크고 존재감이 강해 딱 보면 이거 컨셉카인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특이한 점은 바로 타이어입니다. 미쉐린 CC2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보통 전기차엔 잘 쓰지 않는 타이어지만 사계절 대응 성능, 내구성,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 모두 무난한 밸런스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소음엔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실용성과 안정성 중심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세닉의 야간 디자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세닉의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한눈에 봐도 기존 르노 차량, 특히 그랑콜레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딱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거 르노 맞아? 싶을 정도로 볼보 감성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요. 이건 절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의 구조로 짜여져 있고 센터 페시아가 약간 운전석 쪽으로 틀어져 있어 운전 중 조작이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스티어링 휠도 D컷 느낌의 스포츠형 디자인으로 일반적인 패밀리 전기차보다는 확실히 운전 재미에 대한 르노의 의지가 느껴지죠. 특히 90% 이상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구조는 그냥 말뿐인 전기차가 아닌 제대로 된 지속 가능성을 향한 접근이라 느껴집니다. 세닉의 실내 구성은 12인치 계기판, 12인치 디스플레이, 스포츠 스티어링 휠, 전자식 컬럼식 기어, 알루미늄 금속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인조 가죽으로 된 스포츠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닉에 탑승하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탑승객을 반겨줍니다. 계기판은 총 6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테마는 단순히 색만 바뀌는 게 아니라 화려한 애니메이션 효과와 함께 유니크한 디자인과 분위기를 전달해줍니다. 특히 디테일이 돋보이는 건 주행 모드에 따라 앰비언트 라이트와 컬러가 함께 연동된다는 점, 운전자의 감정과 차량 분위기가 찰떡처럼 맞아떨어집니다. 이런 디테일, 전기차 감성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게다가 주행보조 기능부터 주행 정보, 배터리 상태까지 정보도 꼼꼼하게 표시해주니까 기능성과 감성을 모두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센터에 위치한 디스플레이는 12인치 세로형 구조로 되어 있어 미디어, 차량 설정 등 한 화면에서 분할 없이 넉넉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UI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오픈R 시스템으로 작동되며 조작감도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도 준수한 편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OTA를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소프트웨어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감이 높습니다. 요즘은 공조기가 터치스크린 안으로 들어가는 추세지만 세닉은 조금 다릅니다. 르노는 운전 중 시선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조기를 물리 버튼으로 유지했죠. 덕분에 바로바로 조작이 가능하고 터치보다 훨씬 빠르고 직관적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D컷 스타일로 딱 보자마자 스포티하다는 느낌이 확 들죠. 손에 쥐었을 때 느낌도 꽤 괜찮습니다. 두께감과 직경이 적당하게 세팅되어 있어 고속 주행이나 와인딩 상황에서도 딱 안정적인 그립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스티어링 휠에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 손을 떼지 않고 바로 주행 감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점, 생각보다 꽤 편리합니다. 기어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컬럼식 전자식 기어입니다. 덕분에 센터 콘솔 공간이 넓어지고 조작도 간단하고 깔끔하죠. 그런데 여기에 살짝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컬럼식 기어가 와이퍼 레버보다 살짝 위에 있어 처음엔 하고 조금 헷갈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닉의 실내는 보기보다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가죽으로 마감된 부위가 꽤 넓은데요.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 패널 등 시야에 잘 보이고 손이 닿는 부분 대부분이 인조 가죽 마감으로 처리되어 있어 꽤 고급스럽습니다. 트림 마감은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 질감의 패널을 사용했고 버튼류도 눌러봤을 때 저렴한 느낌이 안 드는 탄탄한 감성을 갖췄습니다. 도어 스커프는 실제 금속으로 마감된 금속 도어 스커프, 천장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그레이 헤드라이너가 적용돼 있어 친환경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이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48가지의 색과 주행 모드 연동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라인 등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 콘솔 부분은 간접 조명으로 처리되어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이건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죠. 앞좌석 시트는 인조 가죽으로 된 스포츠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동 시트 외에 조절이 가능한 부분은 요추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본래 정동 시트라면 다리 받침대 위아래는 기본으로 지원하는데 세닉의 정동 시트는 조절이 불가하였습니다. 시트에 앉아보면 쿠션감이 딱 적당한 푹신한 정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의 가장 인상 깊은 포인트는 허벅지와 옆구리 지지력이 생각보다 꽤 탄탄하다는 점입니다. 차선 변경이나 코너링 시에도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없이 착 하고 몸을 고정해주는 느낌이 꽤 만족스럽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키 181cm의 성인 남성이 뒷좌석에 착석했을 때 다리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차 특성상 보통은 바닥이 올라와 다리가 떠있는 느낌이 드는데 세닉은 이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허벅지를 받쳐주는 시트 길이가 충분해서 다리가 붕 뜨는 느낌이 거의 없고 허벅지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이게 꽤 중요한데요. 장거리 주행할 때 허벅지 받침이 짧으면 피로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사실 말이 준준형 SUV지 실내 공간만 보면 준형 SUV 이상입니다. 실제로 무릎 공간만 따지면 소렌토나 그랑쿨레오스보다 더 넉넉한 수준. 심지어 가운데 좌석도 플로어가 완전히 평평해서 3명이 나란히 앉아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약간 서 있는 편이지만 몸을 살짝 감싸는 구조라 안정감 있게 착석됩니다. 그리고 정말 칭찬하고 싶은 포인트는 센터 암레스트입니다. 이게 그냥 팔 얻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플래그십 세단에서 보던 크고 길게 뻗은 팔걸이에요. 팔을 톡 얹으면 진짜 고급차 느낌인데 하는 감성이 자연스럽게 밀려옵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가 차급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포인트죠. 수납 공간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공간은 EV답게 깊고 넓고 뒷좌석도 암레스트 안에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엔 잡소리를 방지하는 부지포 마감까지 처리되어 있습니다. 세닉의 편의 사양은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홀드, 컴포트 액세스,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마사지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공기 청정 모드,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루프,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정동 트렁크, 하만 카돈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닉에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스마트키를 가지고 차량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고 다시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잠금 해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세닉에 적용된 루프는 솔라베이 루프라고 해서 전자식으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 구조입니다. 커튼을 수동으로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유리 자체의 투명도가 4단계로 변합니다. 이건 흔히 BMW iX나 포르쉐에서 보던 상급 전기차 기술이었는데 세닉에 들어간 걸 보면 르노도 꽤 과감하게 넣은 것 같아요.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시트는 4대2대4 비율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공간 자체는 공식적으로 545리터입니다. 수치만 보면 상당히 넉넉한 편이지만 130cm의 캐디백 기준으로 보자면 가로도 어렵고 세로도 안되고 대각선도 빡빡합니다. 분명 545리터라고 했는데 조금 의아하죠? 세닉의 트렁크 바닥이 성인 남자가 앉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깊게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나 세로로 쌓는 짐엔 강하지만 길이가 긴 짐에는 약한 구조입니다. 즉 여행 가방, 쇼핑백, 박스류처럼 일반적인 짐에는 아주 효율적입니다. 시트 폴딩 공간은 1670리터지만 여전히 130cm의 캐디백은 2열 끝까지 닿는 길이로 완전 평탄화가 되지 않아 차박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트렁크 하단에 수납함이 또 마련되어 있고 12V 시가잭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는 준수한 화질과 다양한 화각은 물론 3D로 주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디오는 하만카돈 프리미엄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9개의 스피커, 8채널 DSP 앰프, 410W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음장은 5가지 음장과 서브우퍼, 저음, 중음, 고음을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죠. 무엇보다 그랑콜레오스의 보스 오디오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하만카돈 쪽이 더 강한 저음과 시원한 고음을 들려줍니다. 출력 자체도 더 강하게 느껴져서 볼륨을 조금만 높여도 공간을 채우는 소리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세닉의 파워트레인은 전기 모터 400V 시스템, 싱글 전기 모터, 출력 218마력, 30.6kgm/m, 전륜 서스펜션, 맥퍼슨 스트럿, 우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전륜 구동, 타이어 미쉐린 CC2, 브레이크 앞 1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1855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0에서 100km 7.9초, 인증 주행 가는 거리 460km, 배터리 용량 87kWh, 배터리 제조사 LG 에너지 솔루션, 완속 최대 충전 속도 11kW, 급속 최대 충전 속도 130kW,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펄서, 스포츠, 회생제동 0에서 5단계, 원페달 드라이빙. 세닉의 파워트레인 특징은 바로 LG의 NCM 배터리를 사용하였고 이게 고에너지 밀도라서 성능이 좋은 대신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르노는 이걸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파이어맨 액세스라는 기술을 도입했죠. 사고 발생 시 배터리 전원 차단, 배터리 내부의 고압수를 직접 분사해 열폭주를 제치하거나 완전히 차단하는 구조로 이건 실제로 소방관과 협업해서 만든 기술이며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기술을 특허 등록 후 보편 특허 형태로 다른 제조사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에서 안전이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르노는 이걸 브랜드 경쟁이 아닌 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확장시킨 거죠. 진짜 박수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세닉의 주행 성능은 수치보다 체감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차량이었습니다. 무게는 1855kg, 전기차 치고는 꽤 가벼운 편에 속하는데요. 요즘 웬만한 전기 SUV가 2톤이 훌쩍 넘는 걸 생각하면 세닉은 날씬한 전기 SUV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건 전기 모터 특유의 초반 토크 반응성입니다. 시내 주행 시 답답함 그런 거 없습니다. 페달을 밟는 즉시 툭 튀어나가는 반응은 경쾌하고 빠르게 이어집니다. 이 정도면 일상 주행에선 굉장히 만족스러운 가속력이에요. 진짜 감탄한 건 바로 핸들링입니다. 세닉은 조향비 12:1의 초반 응답성 중심 세팅으로 스티어링 휠을 살짝만 돌려도 바로바로 차량이 반응합니다. 차와 손이 연결된 느낌, 르노 특유의 차와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제대로 살아있습니다. 와인딩을 할 때 롤 억제력도 뛰어나고 실제로 와인딩 구간에 들어서 보면 차가 몸을 좌우로 기울이는 롤을 잘 억제해주고 무게 중심도 낮다 보니 좌우로 휙휙 돌아가는 회두성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족 차처럼 보이지만 운전 재미에선 스포츠 해치백 감성도 느껴지고요. 이 경쾌한 조향감은 단순히 와인딩에서만 빛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좁은 골목길, 주차장 진입로, 방향 전환이 많은 도심 구간에서도 차체가 작게 느껴질 정도로 조향이 가볍고 민첩합니다. 일상 주행에서도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느낌. 회생제동은 원페달 드라이빙을 사용해도 회생제동이 강하지만 부드럽게 만들어놔 고개가 숙여지지 않으면서 제동을 합니다. 덕분에 멀비를 할 확률이 낮아졌죠. 승차감은 아직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느껴본 바로는 딱 르노 스타일의 탄탄한 세팅입니다. 노면의 작은 잔진동은 질설적으로 올라오는 편이지만 충격을 한 번에 틀고 가는 반응이 깔끔하고 불쾌하거나 거친 느낌이 없습니다. 휠베이스가 2.78m로 긴 편이라 반지턱도 차체가 툭툭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자,
지금까지 르노 세닉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전장 4.4m밖에 안 되는 작고 컴팩트한 크기를 갖췄지만 실내에 들어서면 플래그십 SUV처럼 여유롭고 휠베이스는 길어 승차감은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르노 특유의 경쾌한 주행 감각까지 살아있는 차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냥 평범한 전기 SUV겠거니 했는데 막상 타보니 생각보다 훨씬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스트레스 없는 조향감, 경쾌한 핸들링, 탄탄한 주행 질감, 그리고 승차감과 공간 모두를 챙긴 설계까지 일상과 운전의 즐거움을 꽤 잘 버무려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는데요. 가격이 보조금을 받아도 4천만원 초중반이라는 점, 조금만 더 낮았다면 정말 가성비 전기 SUV 끝판왕 불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건 또 알고 보면 전체 부품의 85% 이상이 유럽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는 점에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시승계는 나중에 시승차를 받아 알려드리도록 하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리며, 언제나 늘 그렇게 디테일한 자동차 리뷰 찻도박이었습니다.